안녕하세요, 김승겸입니다. 오늘은 3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수 변수가 3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num1, num2, num3 이렇게 변수를 3개 선언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 사용자한테 3개의 정수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표준 출력 함수죠. 이용해서 enter 3 values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enter 3 values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3개의 정수값을 입력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입력 함수인 scanf underbar s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d 3개를 연달아 그냥 3번 따로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쓸게요. %num1 num3 num2 이렇게 3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앞에 강의했던 거 보면, 앞에 실수 강의했던 거 보면 이제 scanfs 언더바이스 함수를 잘못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미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뭐 정수값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scanf 언더바이스 함수의 반환값을 받아서, 그죠? 그게 요 형식 지정자가 3개 있으면 최소한 3은 나와야지 에러가 아닌 거죠.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게 3이 나와야지 이 정상 입력된 겁니다. 이게 정상 입력된 거고, 만약 3이 아니면 이 3개 중에 한 개를 못 받은 거죠. 그죠? 뭐 2면 한 개 못 받은 거고, 1이면 2개를 못 받은 거고, 0이면 아예 못 받은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외사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잘못 입력한 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다 하고 싶다면 앞 강좌로 돌아가서 scanf 언더바이스를 가지고 정수값을 받을 때 발생하는 오류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printf하고 scanf 함수를 이제 쓰기 위해서 include 해야 되겠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그죠? 요거는 scanf 언더바이스하고 print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다는 건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제가 달아놓는 거고요. 주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는 거지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 때, 그래서 잘못 입력했을 때는 무시해야 되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했으면 또 입력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요거까지만 한다면, 초기화를 안 한다고 치면 이런 거 있죠. 뭐 여기다가 요거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렇게 3개 다 제대로 입력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printf에서 invalid value 이렇게 해서 엑셀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에러 해서 invalid value 그냥 빼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나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3개를 제대로 입력 받았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반환값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뭐 제대로 하려면 또 반복문 걸어서 제시도 하고 하려면 일이 많아서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부분은 3개가 아니라 여러 개, N개를 입력받도록 해서 에러 처리까지 하면서 하는 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잘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개인 경우에만, 그죠? 3을 반환했다는 것은 형식 지정자 3개를 다 제대로 입력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이야기다 말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오타가 많죠 오늘. 그죠?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꼭 저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받지 않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번에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줄이 길어지는 걸 또 볼 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귀찮고 이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지. 스캔F 언더바이스는 가변 인자라고 해서 인자를 여러 개,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인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변 인자를 사용하는 함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셔서 3개 쓰셔도 되고요. 함수를 3번 호출해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호출해서 작업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행위 자체가 성능이 좀 나빠지죠. 그러니까 부하가 걸립니다. 함수를 호출하는데도 호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호출 횟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도 그렇고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성능 자체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정상적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최대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값을 입력했는데 어떻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최대값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건문 갖고 생각해 보면 if 일단 if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num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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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2가 비교해서 num1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num2는 절대 최대값이 될 수 없습니다. num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num2는 이미 최대값 구하는 싸움에서 빠진 거죠. 그죠? 그럼 num2는 최대값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최대값은 num1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num2는 최대값에서 이제 제외됐으니까 남은 건 num1과 num3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다시 if에서 num1이 만약에 num3보다 크냐 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num1이 num3보다 크다면 누가 최대값이겠습니까? 이 num1이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num1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또 어디 알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max라고 변수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max라고 변수를 두고요. max라고 여기다가 max에다가 num1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num1과 num2를 비교를 해서 num1이 더 크다 하면 num2는 무조건 최대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num1이 더 크니까. 그러면 남은 건 num1과 num3이 최대값이 될 확률이 있는데 num1과 num3을 비교해서 num1이 더 크다 라고 하면 무조건 num1이 max입니다. 근데 만약에 else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num1이 num3보다 더 크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 라고 했으면 num3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num3이 max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절대 num2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졌잖아요. 더 적다고 판단됐으니까 num2는 빠진 거니까 num1과 num3이 최대값이 될 수 있는데 num1이 크다면 num1이 최대값이 된 거고 아니면 num3이 최대값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else문을 한번 써보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슨 말이죠? else는 num1과 num2를 비교했는데 num1이 더 크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num2가 더 큰 거잖아요. 얘는 num1이 큰 거고죠. 얘는 num2가 큰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어떻게 될까요? num1과 num2를 비교했는데 num2가 더 크다 했으면 num1은 절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num1은 빠지고 이제 num2하고 num3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if num2가 num3보다 크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num2가 num3보다 크다면 이제 max는 누구겠습니까? max는 num2가 되는 거죠. 반대로 num3이 더 크다라고 하면 max는 num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max 값이 결정이 나겠죠.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전부 다 if else로 다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num1이 최대값이 되거나 num3이 최대값이 되거나 num2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다
교체됐으니까 여기 나오면 최대값이 결정이 났겠죠. 그리고 결정난 최대값은 저 맥스 변수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맥스 값 출력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맥스 밸류에서 %d 백슬래시 하고 맥스 값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계산된 최대값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볼까요? 만약 7 입력하고 6 입력하고 만약 3 입력하고 9, 지금 제가 엔터키를 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가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엔터키 쳤으니까 내려간 거고요. 만약에 공백으로도 비교가 되잖아요. 5, 1, 만약에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엔터 쳐도 되죠. 이렇게 5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터키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표준 입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3개를 다 입력 받을 때까지 못 빠져나가서 계속 엔터 쳐서 3개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은 5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3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최대값을 구하는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조건문, 지금 if else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예제 작업하다 보면 퀴즈 같은 거나 실습하다 보면 조건 수식 연산자라는 거 있죠. 조건 수식 연산자를 써서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조건 수식 연산자를 쓰도록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조건 수식 연산자는 일단 요걸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조건 수식 연산자. 조건 수식 연산자는 어떻게 씁니까? 요 코드를 조건 수식 연산자로 딱 바꾸기 좋네요. 조건 수식 연산자는 결국 형태가 요거죠. 요 형태인데 어떻게 되냐면 if문 대신에 그죠? 대신에 뭐 씁니까? 그냥 갈로만 쓰고 그죠?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 찍어주고 그죠? 찍어주고 맥스가 앞으로 가고 여기 앞에가 참이고 뒤에가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까 제가 요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if else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증거랑 비교하시면 되죠. if else문은 각각의 대인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 수식 연산자는 연산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인 연산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그죠?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조건 수식 연산자 형태잖아요. 요거까지. 그래서 num1과 num3이 비교해서 참이면 이 값을 여기 대입하라는 뜻이고요. 거짓이면 요걸 여기 대입하라는 거니까 결국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요것도 똑같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것도 똑같이 else문도 해보면 여기 물음표 하나 찍어주고 그죠? 물음표 찍어주고 요거 앞으로 가고 그죠? 요거는 콜론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else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if else문이 조건 수식 연산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지울게요. 비교 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아직 if else문이 하나 더 남아있죠? 그죠? 더 남아있죠? 그러면 이 주석을 잠깐 치울게요. 주석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도 거대한 if else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else문의 갈로가 여기 있네요. 와우. 조금 폰트 하나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요것 또한 if else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if else문을 하려면 요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if 없어지죠? 요 뒤에 물음표 찍으면 됩니다. 그죠? 찍으면 되죠. 요 max는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뒤에 max는 그럼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else가 뭘로 바뀝니까? 콜론으로 바뀌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갈로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조건 수식 연산자 하나의 문장이니까 요 중갈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죠? 안 쓰셔도 되죠. 여기다가 그리고 요 세미콜론은 쓸 필요 없습니다. 뒤에 콜론이 이 구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고요. 적으면 에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나는 콜론은 적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 줄로 끝납니다. 그죠?
요렇게 한 것들을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하면 if else문으로 되어 있던 그 코드를 조건 수식 연산자 한 개로 그냥 작업을 끝내버린 겁니다. 아, 여기 맥스 남아있었네요. 왜 남아있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참이면 요거의 결과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고, 요게 거짓이면 이것의 결과값을 맥스에 대입하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수식 연산자가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는데 익숙하게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이제 연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뭐 자신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조건 수식 연산자를 즐겨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코드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런 간단한 예제를 갖고 if else문을 조건 수식 연산자로 바꾸는 요 과정, 지금 제가 하는 형태 있죠. 제가 한 방법대로 그대로 바꿔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 수식 연산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코드를 이 if else로 바꾸는 연습 한 몇 번 해보시면 코드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예제는 사실 전형적으로 이제 조건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흐름 제어를 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사용하는 예제 코드이고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이걸 바꿔가면서, 그죠? 뭐 if else문도 써보고 조건 수식 연산자도 써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흐름 제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